빅픽처입니다. 한 주간의 흐름 정리하면서 다음 주를 내다보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주 중반에 지지부진한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장 지금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코스닥은 약간 주춤주춤했었는데 지금은 900선도 회복이 됐는데요. 이번 주의 흐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이 실적 간의 이 수급 싸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악재들, 뭐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된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푸틴이 뭐 핵무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인플레의 우려감에 대한 이런 심화되는 이런 그 상황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등 계속해서 악재들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이 미국의 빅테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 산업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런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저가 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이대로 이제 시장은 크게 하락이 나오느냐 혹은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느냐 기로점에서 결국에 이제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잘 지켜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확보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시장은 결국에는 이 글로벌적인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는 수급이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다음 주 FOMC겠죠. FOMC에서 빅스텝을 진행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 빅스텝 이후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인 악재들을 또 반영을 완료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FOMC 이후에 이 급진적인 긴축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려감이 커진다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번 주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 다음에 이런 실적주들의 호실적들, 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이런 심리들이 나뉘어지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양상이 보여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시장에서 좀 중요한 점들, 눈에 띄는 체크 포인트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결국에는 이 다음 주 FOMC를 아직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까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 등이 이제 뭐 어닝 쇼크가 나왔고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뭐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애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뭐 빅테크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훌륭하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수급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잘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FOMC라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하단에서의 이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가 포함된 상승일 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막상 이제 이번 주 시장의 수급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활발하게 수급이 돌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지금 현재 양쪽의 방향성에 모두 무게를 둔 수급이 돌면서 이제 상당히 특이하게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도 올라가는 이제 이러한 동시에 두 가지의 섹터들이 움직이는 양상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러한 실적주들과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주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양방향성을 띠고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좀 보시네요. 이번 주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딩과 투자 관점에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투자 관점은 이 중장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볼게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2차전지 소재하고 반도체주들 모아나가도 된다라는 시각을 뭐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 시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투자 관점의 전략 변화 있으세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변함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양 방향성을 띠고 있고, 이제 인플레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실적주들은 시장을 어떤 저점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바닥에서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런 실적주들에 대한 어떤 저가 부분에서 본격적인 이 주가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반도체 쪽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이 업황이 이제 메모리 쪽도 본격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비메모리에 대한 이 투자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수율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히 투자가 확대되면서 소재 장비 쪽에도 이제 수주권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주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앞서서 이제 라스트 찬스 코너에서 이 원익 IPS라는 반도체 소재 장비주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 어떤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투자들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율이 커질 것이다, 수주량이 증가할 것이고 발주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투자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형주든 소부장이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유난히 그중에서도 매력도가 높은 섹터 따로 보고 계세요?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이 지금 실적주들 중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투자에 대한 이 발주량들, 수주량들이 반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분기 전에 아직 기대감이 작용할 만한,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저점 수준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역시나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은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으로 곡물이라든지 뭐 이쪽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과 2차전지 섹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마 짧게 대응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수익을 좀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는 트레이딩 유망 섹터로 어떤 쪽 보시나요? 네, 일단 이번 주 초에 이제 곡물 비료 쪽이 가장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인플레 쪽에서 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이점으로는 이제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수급이 이제 곡물 비료 쪽에서 이제 유가, 천연가스, 철강 쪽으로 수급이 이제 완전히 넘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 쪽은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제 에너지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레이딩이 좀 유망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제 여전히 이 원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석탄, 이 정도까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 주시네요. 그 중에서도 뭐 이벤트가 있어서 이쪽 섹터를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이번 주 후반부터 수급이 좀 바뀌어서 이쪽에서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석탄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KPF가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조금 준비할 만한 어떤 수급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섹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오늘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공급을 끊게 되면서 이제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하고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뭐 석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를 준비할 만한 그런 섹터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곡물 비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에너지 쪽에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만큼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FOMC 때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이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돈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에너지 쪽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 쪽에서는 가장 크게 수급이 돌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을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인플레 쪽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이제 시장 그때그때 흐름에 맞추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을 필두로 한 이런 실적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약간 이제 해칭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는 빠른 대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주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이제 양방향성의 무게를 두고 매매를 진행하면은 아주 좋은 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끌어 나가시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오늘의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과 실적과의 치킨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바쁘세요?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도 나가신다고요? 네네, 오늘 9시에 또 종목 예. 진단으로 인사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